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2차전지 섹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오랜 시간 동안에 주가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지금 여기저기서 52주 신고가라든지 뭐 사상 최고가 이렇게 계속 경신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신저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뭐 매 영상마다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오른 놈을 사는 게 아니죠. 오를 놈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 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내가 사려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상승 여력, 업사이드가 얼마큼 남아있느냐, 이제 우리가 요걸 보고서 접근을 하는 거고, 물론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요만큼만 짧게 잘 먹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뭐 꼭대기든 뭐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큼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과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냐면 주가가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빠지는 데에는 빠지는 이유가 있고 오르는 데는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원리와 이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과거의 1년 전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홀딩을 하시면 그럼 헛다리 짚고 엇박자 타는 거예요. 시장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분위기가 매일 다르고 그날그날 나오는 이슈들이 달라요.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돈을 쏟아붓는 그 주체들은 그렇게 매일 나타나는 이슈들과 재료들을 보면서 배팅을 하고 또 자금을 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요. 근데 1년 전에 좋았던 내용을 지금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홀딩을 해가지고 다 물려버리고서 이제 와서 자를까요 말까요 이런 고민을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HLB를 통해서도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께 솔루션을 좀 해드렸어요. 저희 머니코드 본 채널에서 HLB를 가지고서 많은 코멘트를 드렸는데 HLB가 하한가 두 방을 때려 맞았지만 이 하한가 두 방을 때려 맞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결국에 지금 이 가격까지는 다 치고 올릴 거다. FDA 이슈 이번에 나오면서 다 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도움을 받으셨다고 저에게 뭐 커피도 선물을 해주시고 기프트콘도 선물을 해주시고 하시면서 실제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뻔한 것들을 많이 만회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HLB를 솔루션 해드리면서 제가 예견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주가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HLB가 한가 두 방을 때려 맞은 이유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 스토리를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차트에 선 그어서 성공 못합니다. 아시겠죠? 2차전지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을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서 지금부터 2차전지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들고 오면서 뭐 어디서 얼마에 물려있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매수하셨던 시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점 각각 다르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토리가 항상 중요하다. HLB 하한가 두 방 맞았을 때 스토리와 지금 반등할 때 스토리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을 꼭대기에 샀을 때와 지금 현재의 시점 관점이 다릅니다. 이거 먼저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거고 이러한 흐름들을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간다면 2차전지 물리신 분들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당장에 단번에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솔루션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다, 망했다, 실패했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봐온 관점이 틀린 거예요. 맞잖아. 여러분들이 봐온 관점이 맞았으면 수익이 났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봐온 관점이 틀렸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 말을 들으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저는 여러분들께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양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차트에 선 긋고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 잘 안 드려요. 물론 일부 기술적 관점으로 좀 봤을 때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은 보긴 봐야죠. 그래서 LG 엔솔도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려면 한 37만 5천 원 정도는 완전히 올라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제가 드리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지만 왜냐면 주가를 볼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심리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2차전지 대표적으로 LG엔솔,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물려있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 모든 종목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똑같은 공통사항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2차전지 주요 종목 진단서 유망주 투자전략서 해가지고 6월 2일자로 제가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해서 머니코드 채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포를 다 해드렸었는데요. 여기서도 이미 2차전지 안에서도 급등이 몇 종목 나왔었죠. 내용을 이렇게 많이 적어드렸는데 6월 2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주전자재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주가가 11만 6천 원이죠. 16만원대까지 주가 상승했었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10만 9천 원인데 15만원대까지 상승이 나타났었죠. 테이펙스도 2만 7천 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3만원 초중반까지 올라갔다가 빠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드렸어요. 6월 2일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로 그대로 접근하셨으면 이미 수익 다 났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또 다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코멘트를 드릴 거고, 자, 일단은 본 설명에 앞서서 2차전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2차전지 물려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 이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이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무료 카톡방 링크를 따로 대놓고 게시하지 않는 이유는요, 불법 광고충들이 들어와가지고 방 분위기를 다 흐트려 놓습니다.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막 광고 남발하고 나가고, 그러면 또 거기에 홀려가지고 들어가. 그런 분들이 꼭 있어.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막 피해가 발생하고 사기가 발생하고 이래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걸 일제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2차전지 종목에 물려서 많이 힘들고 혹시 이번에 반등이 나타난다면 그냥 덥석 매도할 게 아니라 올라올 때 이번에 다시 상승 추세를 제대로 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잘라버리면 팔고 나서 더 올라가, 막 이런 얘기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상황들을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뭐 다른 종목도 뭐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등 여러가지 도움을 좀 드릴게요. 다양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물려있는 2차전지 종목명, 뭐 여러 개면 여러 개 상관없어요. 종목 이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이름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링크와 비밀번호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입장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또 풀어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2차전지 물려있는 종목 이름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예요. 자, 2차전지 종목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구간을 3개를 나눴어요. 이거 에코프로 차트거든요. 에코프로가 한참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그리고 고점을 한 번 더 찍을 때, 고점 찍고 나서 이제 우르르 무너져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칠 때, 이렇게 3개의 구간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2번에 물려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1번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빠질 때 어떻게 좀 털더라고요. 근데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보통 2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 구간 안에서 매수 진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요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요 1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랐나, 뭐 때문에 올랐냐, 정말 FM대로 올랐습니다. 실적과 수주, 그 다음에 캐파 증가, 정석대로 올랐어요. 이게 기업의 본질이잖아요. 수주가 계속 들어와. 수주가 들어오면서 캐파를 늘려. 캐파를 늘린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존의 배터리를 100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오더가 계속 들어오니까 500개까지 생산 능력을 더 키우겠대. 캐파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한 개당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100개를 생산할 수 있고 100원이니까는 만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원이라는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고, 여기서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0%다. 10%가 안 나오지만, 그러면 이제 1000원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1000억 곱하기 저때 당시에는 멀티플 그래도 한 25배는 줬었으니까, 그러면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얼마입니까? 25,000원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밸류를 구해요. 근데 이제 25,000원의 적정 가격이었던 요 100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생산 능력이 5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25,000원 곱하기 5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2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나와요. 12만 5천 원. 그쵸? 그러니까 수주가 들어왔다라는 거 가지고 캐파를 증설한다라는 이슈만 가지고도 캐파 능력이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2만 5천 원의 적정 가격을 평가받던 기업이 12만 5천 원까지 평가액이 껑충 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배, 6배 뻥뻥 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러한 스토리, 정석대로 움직인 거예요. 잘 간 거고 저렇게 오른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이번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많은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가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공매도도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많이 물렸어요. 그러면서 숏스퀴즈, 숏커버링, 이러한 수급들과 개인들의 매수세, 이 개인들은 또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컸습니까? 매수를 하는데 우리 유명하신 박모 작가님이 있잖아요. 박모 작가님, 배터리 아저씨. 이분께서 2차전지에 대한 진짜 좋은 뷰를 많이 전파하셨고 그런 활동들 너무 많이 하셨어요. 좋아요. 그런 거 너무 좋은데, 사실 그분이 이렇게 저렴할 때부터 이미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시세가 나타나고 유명해지면서 또 뭐 선모 소장님 있죠? 선 소장, 이런 분들이 계속 2차전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어그로가 많이 끌리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세를 막 쏟아붓기 시작을 하고, 공매도도 주가가 빠져야지 돈을 버는데 미친듯이 오르니까는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털려버립니다. 홍콩 모 사모펀드는 실제로 파산까지 했었죠. 숏스퀴즈나 숏커버링, 이런 물량들이 같이 유입이 된다. 숏스퀴즈랑 숏커버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매도는 어쨌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를 빌려서
빌려서 일단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긴 현금으로 다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식을 이제 갚는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빌려서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차익을 못 남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매수를 하고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매수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어쨌든 호가상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여를 한 거잖아요. 떨어져야 되는데 주식을 사서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개인들의 수급과 공매도의 쇼커버링, 숏스퀴즈, 매수세 이게 다 맞물리면서 주가가 폭등을 한 번 더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번 구간은 수급적으로 올린 거, 이거는 수급에 의한 상승이고 1번은 FM 정석대로 올라간 거다. 성장을 보이면서 수주가 늘어나면서. 자, 그러다가 이제 공급은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가 일시적으로 팍 쳤다가 확 죽어버려요.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그래서 리튬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튬 가격의 주봉 차트인데 한참 확 뛰다가 싹 꺾여버리죠. 자, 리튬이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는, 리튬 가격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이 밸류체인의 라인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리튬 가격이 움직이면 리튬 가격 3개월에서 6개월 후행해가지고 뭐가 움직입니까? 양극재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양극재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가격이에요. 그럼 이렇게 양극재 3개월에서 6개월 또 후행해서 뭐가 결정이 되느냐? 배터리 팩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배터리 팩 가격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완성차 기업, 전기차에까지 영향을 줘요. 근데 리튬 가격이 시세가 등락을 보이면 그 등락에 따라 양극재 가격도 또 등락이 보이는데 그걸로 배터리 가격들도 또 등락이 보이거든요. 근데 전기차 가격은 어떻게?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는 전기차를 한 대 팔아도 계속 손해를 보는 이유가 리튬 가격이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 비싼 게 리튬 값이 비싸서 양극재 가격도 오르고 배터리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근데 소비자들에게는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소나타 한 대가 2,000, 3,000 하던 거를 6,000, 7,000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완성차 기업들은 계속 손해를 봤었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던 거죠. 그나마라도 2030년이면 유럽연합 EU에서 친환경차로 100% 전환을 하겠다, 내연기관은 이제 아예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법들까지 마련을 했었는데 이게 또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전기차를 막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만한 이유도 없는 거죠. 조금 딜레이가 되는 거죠. 왜? 내연기관은 마진이 좋은데 굳이 적자 보면서 전기차를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리튬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양극재 기업들도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 그럼 그 재고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는 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를 10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배터리 한 개당 지금 100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예요? 10,000원의 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리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100원에 대한 가치가, 지금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 100원에 대한 시세가 반토막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50원이야. 그러면 배터리는 똑같이 100개를 갖고 있지만 얘에 대한 평가 금액이 떨어지니까 50원으로 떨어져서 10,000원이 얼마가 돼요?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결국에 주가들도 함께 곤두박질 쳤다. 근데 리튬 가격이 빠진다라는 것 자체는 또 뭐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져요. 그럼 리튬 가격이 애초에 떨어지는 이유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 이격이 점점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기업들이 많이 증설을 한다 했고, 초반에 수요가 확 늘었다가 수요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이 기본 이론, 이런 기본 이론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도 이해를 안 하고서 그냥 2차전지 장기적으로 2년 들고 가면 돈 번다 하더라. 그렇게 돈 벌 마인드였으면 그냥 아무거나 눈 감고 사도 다 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렇게 2년 동안 여러분들 마이너스 30% 40%씩 계좌에 찍혀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물론 뭐 안 팔고 버티긴 하겠지. 반대로 이게 여러분들 플러스 30% 40%면 별로 신경 안 쓰죠. 마음 편하죠. 그래도 계좌 보고 있는 마음이 즐겁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면 어때요? 기분 더럽잖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올바른 투자를 해야 되겠죠. 주가가 보통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이상 빠진다라는 거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당장 치명적인 문제다 이거보다도 지금 얘네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던 그 흐름과 사이클에 있어서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꼭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으로 간단하게 이제 호재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주식이 다시 올라가려면 새로운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좋은 재료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 주식이나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주식을 사신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사면 안 되는 거고, 주식을 사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성장성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2차전지가 그동안에 계속 막
막 캐즈미니 뭐니 하면서 안 좋은 이슈만 많았었어. 근데 지금부터 좋은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관심 갖고 좋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주가 다 빠졌잖아요.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빠질 가능성도 물론 있긴 있지만 엄청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또 멀티플 상향 조정되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제가 또 다뤄드릴게요. 아무튼 지금은 2차전지를 좋게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물려서 안 좋게 보는 관점 말고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이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좋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삼성 SDI 1조 원 잭팟이 터졌다. 중국이 장악한 시장에서 대반격, 역대 최대 ESS 배터리 공급. 그 다음에 LG엔솔, 르노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수조 원 규모. 이렇게 우리나라 셀 기업들이 먼저 대규모로 하나둘씩 이렇게 모멘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AI 사이클에 대한 모멘텀을 설명을 드릴 때 여기 보시면 ESS까지 내용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ESS는 결국에 2차전지인 겁니다. 2차전지 섹터.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여러분들께 5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50명 한정으로 배포를 해드린 고급 정보인데 결국에 요 사이클이 그대로 또 와버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다 하나씩 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 이 채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아마 저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의 시선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2차전지 무료 카톡방 여러분들 물려 계신 종목 이름만 보내주시면 카톡방 입장 링크와 비밀번호 바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여러분들께 더 설명을 드릴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2차전지 가지고 설명드리면 3시간 4시간 안 쉬고 떠들 수 있거든요. 아직도 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내용을 준비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